안녕하세요. 글 쓰는 이정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장을 경험합니다. 냉장고가 멈추고 자동차가 시동을 걸지 못하고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지만 마음이 고장났을 때는 어떤가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 어딘가가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이 고장날 때, 이정호. 고장의 언어. 냉장고가 멈추면 우리는 이상함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차가워야 할 공간이 미지근해지고 익숙하던 웅웅거림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탁기가 고장나면 물은 차오르지 않고 에어컨이 멈추면 여름은 견디기 힘든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겁니다. 고장에는 늘 담당자가 있고 해결 방법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는 옵니다. 도구를 펼치고 문제를 진단하고 부품을 교체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몸도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합니다. 아프면 약을 먹고, 염증이 있으면 치료를 받고, 뼈가 부러지면 깁스를 하고 시간을 견딥니다. 몸은 신기할 정도로 묵묵히 회복을 준비합니다. 잠시 멈추어 주기만 하면 몸은 스스로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소리 없는 균열. 마음은 고장이 나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없고 어떤 부품이 닳았는지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이 막히듯 답답해지고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발을 내딛는 일이 마치 거대한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무슨 일 있어? 하지만 설명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저 마음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그렇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롭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말은 마음 어딘가에 깊이 꽂혀 오래도록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좀 예민한 거 아니야? 별일도 아닌데 왜 그래? 사과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는 기억 속에서 되살아납니다. 더 깊은 상처도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사고, 통제할 수 없는 공포 속에 갇혀있던 순간,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과거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아무 준비 없이 현재의 삶을 침범합니다. 보이지 않는 무게. 그래서 우리는 몸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견뎌왔던 마음의 균열이 어느 순간 몸을 통해 소리내기 때문입니다. 두통이 옵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검사 결과는 정상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일 거예요. 마음의 무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외롭습니다. 깁스를 한 다리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문을 잡아주고 천천히 가라고 배려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깁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은 속도를 요구하고 똑같은 태도를 기대합니다. 누구나 힘들어라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듦의 깊이와 색깔은 다릅니다. 어떤 힘듦은 하루 푹 자면 나아지지만 어떤 힘듦은 몇 달을 자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답이 없는 질문들. 마음이 고장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왜 마음에는 명확한 AS 센터가 없는 걸까요? 상담센터는 있습니다. 정신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문턱은 왠지 높아 보입니다.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혹은 내가 거기까지 가면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견딥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괜찮은 척하고 웃고 일상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사소한 일로 무너집니다. 엎질러진 커피 한 잔, 놓친 버스 한 대. 그런 작은 일들이 마지막 방아쇠가 되어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이 한 번에 쏟아집니다. 돌봄의 언어. 아마 마음은 고치는 대상이 아니라 돌보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품을 갈아 끼우듯 해결할 수 없고 속도를 높인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돌본다는 것은 매일 조금씩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일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라고 묻는 것. 화가 났다면 왜 화가 났는지, 슬프다면 무엇이 슬픈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회복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나를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 상처를 견뎌낸 사람입니다. 기억을 다룬다는 것은 그것을 적절한 거리에 두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리, 허락의 언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그럴 수 있었다라고 말해주는 연습입니다. 그때 울어도 괜찮았어. 그때 무너져도 괜찮았어. 완벽하지 못해도 괜찮아. 느려도 괜찮아.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타인에게는 이해와 용서를 베풀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완벽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장났다는 느낌이 들 때 그것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너무 성실하게 버텨왔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쉰다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쉰다는 것은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불완전함의 아름다움.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항상 정상 작동을 요구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느려지고, 때로는 고장난 채로도 살아가야 합니다. 일본의 전통 예술 중에 긴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가루로 이어 붙이는 기법입니다. 깨진 부분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금으로 강조합니다. 그렇게 수리된 도자기는 원래보다 더 아름답다고 여겨집니다. 상처가 곧 이야기이고 균열이 곧 아름다움이라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와 균열이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아픔을 아는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조금 더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조금 더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집니다. 단단해진다는 것은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프지만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시작. 마음이 고장날 때 그 순간이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조용한 전환점이 되기를. 때로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을 때 비로소 새로운 방식을 찾게 됩니다. 고장은 끝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라는 신호. 뭔가 바뀌어야 해라는 신호. 새로운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를 내려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부터는 안 되라고 말하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함께 가는 길. 상처를 아는 채로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국 배워내게 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슷한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을 만나는 것은 위안이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깨달음,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는다는 느낌.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웁니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꿈을 꾸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고장난 채로도 우리는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느려도 여전히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의 이 고통이 의미를 갖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언젠가는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계속되는 여정. 마음이 고장날 때 우리는 멈춥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멈춤이 아닙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갈 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금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만큼 빠르게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함께 걷는 사람들의 얼굴도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각자의 무게를 안고 걷는 사람들, 각자의 속도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마음이 고장날 때 그것은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잠시 멈추어도 괜찮아. 천천히 가도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편지를 읽는 법을 배우는 것. 그 편지에 답장을 쓰는 것. 알았어. 이제 나를 돌볼게라고 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고장난 마음을 안고서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용기입니다. 에필로그.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무너집니다. 때때로 고장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마음 어딘가가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채로도, 상처를 아는 채로도, 오늘 하루도 자신에게 조금 더 따뜻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글 쓰는 이정호였습니다.